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번 학기는 온라인 강의만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겠지만 온라인 강의 특성상 혹여 여러분들이 군사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군인이 되고자 하면 군사법은 필히 공부해야 하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고인의 보호자인 변호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서류의 종류 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소송 절차 중에 작성되는 조서에는 공판 기일에서 절차의 경과나 진술을 기록한 공판 조서가 있고, 공판 기일 이외에서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록한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그 밖에 검증이나 압수나 수색의 결과를 기록한 각종 조서가 있습니다. 공판 조서란 공판에 참여한 서기가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적 문서를 말합니다. 재판 내용을 법원 서기가 기록한 문서죠. 중요한 소송 절차는 공판 기일의 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판 중심주의의 결과 그 내용 면에서 다른 조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법원법은 공판 조서의 기재 요건이나 작성 방법이나 열람 등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을 들어보면 공판 조서에 재판장, 군판사, 서기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를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판조서는 정확성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의 합리적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조서에 한해서는 당의 소송 절차에서 절대적인 증명력을 인정해서 당의 심급이나 상소심의 재판관이 다른 증거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진위 여부까지 증명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공판조서의 내용은 절대적인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송 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판조서의 절대적인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판조서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한하는 것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진술까지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송달이란 소송 등 재판 절차에서
공판 관계인에게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서류를 보내냐?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죠. 무엇을 보내는 것이냐? 소송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보내느냐? 법이 정한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에 대해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의 직권행위인 것입니다. 즉 법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인 행위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상대방에 발송할 때 발생하느냐, 상대방이 받아봤을 때, 즉 도달할 때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법의 개요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군사법원의 송달도 민법이 택하고 있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받았을 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주소지 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게시판에 공시를 하거나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시송달은 2주 후에 그 다음 이후의 최초의 공시송달은 2주 후에 그 다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하고 증거의 수집 보존을 위해서 강제 처분이 필요합니다. 기소 전에는 압수하거나 수색하거나 체포하거나 구속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소 후에는 소환이나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는 군 검사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기소 후에는 군사법원이 하는 강제처분인 것이죠. 여기서는 기소 후 군사법원이 행하는 강제처분만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강제처분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과 군사법원법은 강제처분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 고문 등 강요된 자백금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 등이 그것이죠. 향후에도 강제처분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환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지정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소환은 군사법원의 권한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됩니다. 피고인이나 대리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유효한 소환을 받은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구인이란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이죠. 구속은 왜 할까요? 구속은 피고인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공판의 출석과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속의 주체는 군사법원이고 이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군사법원법 1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첫째,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둘째,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셋째,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의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형사소송의 확보라는 구속과 개인의 자유권 보호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과정 시 구속할 때에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죠. 미란다 원칙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를 살펴볼까요? 미란다 원칙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미란다에 대한 재판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인 미란다는 1962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연쇄 성폭행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체포되고 2시간에 걸친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조서에 서명까지 합니다. 하지만 재판정에 들어서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미란다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미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말해주지 않았고 받은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란다는 가석방을 받고 잠시 풀려 있었죠. 그러나 미란다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을 복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 원칙은 경찰 등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법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군검사 지휘하에 군사법경찰관리 등이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구속은 어떨까요? 이때에도 영장이 있어야 할까요? 법정 구속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가 되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구속시키는 것이 법정 구속인 것이죠. 따라서 법정 구속을 선고당한 피고인은 그 즉시 꽁꽁 묶여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법정 구속은 헌법 제12조 3항에 모든 국민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구속된다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12조 1항에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관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정 구속 시 판결문에 구속영장을 붙여서 처리합니다. 사실 판결문에 구속영장을 꼭 붙일 필요는 없지만 민주화가 된 1987년 이후로는 법정 구속 시에 판결문 첨부 문서로 구속영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피고인 구속 즉시 공소사실 유지와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의 제한을 받거나 서류 검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금마다 2번에 한해서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에 3차례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본형에 삽입이 됩니다. 구속기간 경과 후 계속 구속하는 것은 실효, 불법이라는 게 교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구속기간을 경과해서 계속 구속을 한 경우에도 불법 구속한 자에 대해서 민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64년도 꽤 오래전의 판결이니까 그 후에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만한 사항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